오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코스피가 2050선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미 경제지표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고 또 월 말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코스피의 상승적인 탄력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8월부터 계속 이어진 외국인의 순매수로 인한 차익 매물 실현 욕구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월요일장인 오늘 코스피는 소폭 상승 출발한 이후에 2060선을 잠깐 터치했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37거래일째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들 60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흐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정혜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정혜림입니다. 코스피가 2년간 박스권 상단인 2050선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여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3분기 어닝 시즌과 함께 실적을 바탕으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할 텐데요.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사흘째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206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3.6포인트 하락하면서 2049선에서 현재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개인 100억 원 가까이 약간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37거래일째 671억 원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만 600억 원가량 매물을 내놓으면서 수급 동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보다 아우가 먼저입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은데요. 이 싸이가 신곡 발표와 함께 싸이 관련주나 또 SM 등 이런 엔터주들이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69포인트 오른 527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 외국인은 9거래일째 사자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13거래일째 8자세로 상반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억 원, 25억 원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36억 원 정도 매물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148만 원 선까지 터치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상승폭을 조금 낮춘 모습입니다. 1,000원 오른 14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동반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100원 빠진 34,000원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아주 강한 흐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오늘 우리장 네이버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66만 9천원 흐름 보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4거래일째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 빠지면서 4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CJ 오쇼핑, GS 홈쇼핑, 혼조세 보이면서 각각 하락세와 상반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N, 포스코 ICC, 다음 파트론만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메디특스와 SK 브로드밴드는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는 경계감이 높아져 환율이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10전 상승한 1,061원 8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분을 만나려고 월요일만 기다리신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핫텐의 가장 뜨거운 코너죠. 네,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 무구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예정된 경제 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월 21일 월요일에는 미국의 9월 기존 주택 매매, 9월 시카고 연준 지수, 그리고 일본에서는 9월 무역 수지가 공개됩니다. 22일에는 셧다운으로 미뤄졌던 경제 지표 일정들이죠. 미국의 9월 실업률과 비농업 취업자 수 공개되고요. 23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8월 연방주택금융청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지수 공개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목요일 24일에는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매매,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되고요. 유럽에서는 유로존 10월 PMI 제조업 속보치와 중국의 10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EU 정상회의도 개막을 하고요. 25일에는 미국의 9월 내구재 주문 공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9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한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네, 우선 저번 주 가장 중요했던 중국의 3분기 GDP는 7.8%로 시장 네.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요. 미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로 인해서 미뤄졌던 미 고용지표 발표가 22일 이뤄질 예정이고, 또한 25일 우리나라 3분기 GDP가 발표가 될 텐데 이번 주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일단 대부분 관심이 또 고용지표라든지 20일날 관점을 갖겠지만 저는 그거 무시하자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나쁘게 나와도 또 그 하루의 변동성은 줄 수 있겠지만 시장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럼 노테이퍼는 연기되겠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주 주요한 기업인 뭐 현대차, LG전자 모든 주요 시가상위 종목들의 그 이벤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현대차가 여기서 더 갈 건가, 기아차가 더 갈 건가,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거, 아까 제가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살까요? 이 우리나라의 그 3, 4분기 GDP 속보치에서 확인을 좀 더 구하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강세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달러 약세 추세가 노테이프로 계속되는 환경에서 GDP가 계속 성장성으로 계속되는구나. 한국 주식 계속 사도 되겠다. 그게 기준이 뭘까요? 1%입니다. 그러니까 3, 4분기 GDP가 1% 이상으로 발표되면 모멘텀이 강화될 거다라고 보시고요. 1% 아래로 발표되면 오히려 지수는 이제 그동안 급등한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서 뭔가 내부적으로 종목이 슬림화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표상으로는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 날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겠고, 이번 주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스로 표시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시더라도 24일 날이 현대차, 기아차가 25일입니다. SK하이닉스는 28일인데 24일, 25일 날 또 LG전자가 있습니다. 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번 주 그 3, 4분기 중국의 GDP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그 부합돼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왜 그럴까요? 실적에 대한 주가 상승률과 실적에 대한 눈높이의 과정이 지금 이격 축소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현대차 실적이 발표됩니다. 거기에서 심지어는 2, 4분기 실적보다 나쁘게 나와도 24만 원대를 깨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생명선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대차는 24만 원, 기아차는 6만 2천 원.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급격한 실적의 실망이라든지 어닝 쇼크로 이격 조정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래서 종목 지수는 삼성전자 같고 버팀목을 유지될 수 있어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24일과 25일을 가장 중요한 맥점을 보시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판단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일정 가운데서는 네. 24일 목요일, 25일 금요일에 예정된 일정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일정들은 또 중국의 3분기 GDP 발표도 있었는데요. 일단 시장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놨고 시장 반응 일단 중국 증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2년여 만에 종가 기준으로 205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 코스피 예상 밴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단은 2020 보겠고요. 네. 상단은 2070 보겠습니다. 그리고 2050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의 치열한 공방전만 보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수로 접근하면 굉장히 지겨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파생 옵션 매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상방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의 콜 옵션 프리미엄이 10에서 20% 붙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풋이 또 큰 수익을 주겠느냐? 아닙니다. 그냥 프리미엄만 축소되는 양매도가 지금 극성을 부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밴드를 한번 설정해 드린다면 여러분들 제가 설정해 드린 2022 그리고 직전 고점이 9월 16일 날 2018 저점 대비 14% 라인, 이 라인이 요번 주에 지지선이 되는 이걸 깨고 내려가면 이제 상승 추세가 하방으로 바뀌었다라고 선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2050 안착되고 여기서 20, 30%로 더 포인트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24일, 25일 날 현대차나 중국 관련주의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3, 4분기 중국의 GDP가 발표됐어도 상해 종합지수 오늘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2020이 안착되고 2250으로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상해 종합지수가 2200 안착이 실패되면서 흘러내리는 파동이 나온다면 10시 반부터 우리 시장은 본격적인 조정으로 선순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맥점의 하단은 2020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50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IT, 삼성전자 한 축 갖고는 안 됩니다. 현대차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중국 섹터나 이러한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그거에 의해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더 강화된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덱스 레버리지가 13,000 정도 오른 다음에는 탄력성이 200-300원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12,500원을 하단으로 잡고 그 다음에 13,500원 가기 위해서는 13,000원을 붕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는 또 13,000선을 생명선 잡고 이게 유지돼야 추가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하시죠, 질문. 네.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020에서 2070으로 잡아주셨는데요. 2050을 상향 돌파하려면 현대차와 또 중국 관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된다. 특히 상해지수가 2200선에 안착돼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물지수 이번 주도 한번 예상을 짚어주시죠. 그래서 선물 꼬리 싸움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가상위 종목들은 2050에서 지금 심리적인 선은 이제 2100 가고 뭐 굉장히 추세 랠리가 2년 만에 고점을 상당히 돌파했으니까 이 에너지가 쉽게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공통 분모는 형성됐습니다. 그럼 시장이 확인돼서는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냐면 프로그램 매매에서 상방 에너지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선물 기준으로 272.5를 생명선으로 잡아드릴게요. 272.5를 지지해주고 코덱스 레버리지 인덱스에서 여러분들 현물, 선물, 프로그램 매매 이 세 가지를 계속 합쳐서 플러스 매매 에너지가 나오면 상방이 나오는데 문제는 273대 이상에서 올라가더라도 탄력성이 계속 축소되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상방 포지션 프리미엄이 안 붙으면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오늘 현재 273.8이 만약에 고점이라면 저점 10월 8일 저점에서 4등분해서 75% 능선을 빨리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대충 270.3 내지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고점과 75% 능선의 중심값을 깨고 내려가느냐 지지했느냐 거기에서 이번 대세 파동을 읽어주시고 그게 대충 눈대중으로 272와 272.5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하방으로 방향이 바뀌는 건 하단으로 설정한 270이 깨져야 가능하고 그 다음에 275 상단 잡고 272.5에서 위아래 2, 3포인트 좁은 박스에서 지그재그 파동만 나오는 게 이번 주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는 게 목금요일 날 현대차 실적 발표, LG전자 실적 발표, 기아차 실적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상해 종합지수와 연동해서 보자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나 아니면 삼성전자로 투자 잣대를 그려봤을 때 앞으로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차익 매물의 상승폭은 제한되는 조금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장은 지수 인덱스만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네. 꺾이지 않으면 지수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몇 가지 1등주의 시가상위 종목들만 지수 인덱스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탄력성 약간 둔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종목별 어닝 쇼크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최근에 CJENM,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의 제목을 어닝 쇼크 피하기.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화면에 칠면조에서 세금까지로 제가 제목을 좀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칠면조는 추수감사절 11월 달부터 세금은 내년도 4월 말까지 미국 시장의 통계적으로는 이때가 가장 지갑이 열리는 거고 모든 기업들이 이때 뭐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의 소비 시즌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세일즈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매출의 전체적인 1년 동안에 어떤 기업은 50에서 70%가 요 기간 동안에 특히 11월 달에서 연말 동안에 잡혀서 칠면조에서 세금까지가 통계적으로 미국 시장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그동안의 통계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요번에도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미국 시장 보시면 다우 산업지수도 올라가지만 여기 두 가지 비교해 보십시오. 저기 파란 색깔이 S&P 주가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이 다우지수인데 다우지수는 14,700에서는 쌍바닥은 유지했지만 15,700의 쌍봉 자리를 아직은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 색깔의 S&P 500 지수는 저기 7월 달과 9월 달에 그 다우지수 꼭지 찍을 때 그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통주보다 IT나 신경제 관련된 지금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고점 돌파하면서 아마존닷컴이 급등하는데 옛날 IBM이라든지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수 대비 하락하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는 걸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신기술 관련된 신경제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 에너지가 우리 시장의 IT의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플러스 연계되지만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이제 증권주가 거래가 유동성 증가하면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국이 성장 정책의 속도를 내주면서 미국도 구경제 관련된 종목들이 밑받침이 돼주면서 올라가주는 걸 확인하는 게 진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의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실적 발표하는데 맥도날드 주가와 코카콜라 주가를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서 우리나라에는 CJ 제일제당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 이런 쪽에 중국 내수주와 연동해서 같이 보는 뭐랄까 맥점이 이번 시장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 데이터를 수정해서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 11월 달 지금 현재까지 그린 게 없어졌는데 한번 그래도 전번 주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전번 주 이 데이터 갖고 왔을 때 월요일 날 144만 3천 원이었는데 오늘 현재는 148만 원대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21% 가격대를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155만 원까지 가는 에너지가 보이는가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명선을 그어드릴게요. 삼성전자 이번 주에 145만 원. 특히 이번 주말 되면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삼성전자. 잠정치와 확정치의 괴리도가 나오는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보시고 145만 원과 현재 주가의 중시가를 보면서 에너지를 측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계속 전번 주 고점 찍고 약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24만 5천 원을 생명선 잡고 매 고점이 형성되면 그 고점을 올려주고 75% 능선을 계속 수정해가면서 75% 능선과 현재까지 고점의 중심값을 반드시 지지해줘야 된다는 것을 동태적으로 측정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상방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아니다. 뭔가 조금 변화의 바람이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25일에 실적 확정치를 공개하게 되는데 네. 확정치와 지난번에 발표됐었던 잠정치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주가의 흐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닝 실적 종목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어닝 쇼크를 피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CJ ENM,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실적 쇼크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실적 쇼크 종목들, 어닝 쇼크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리 그 관련된 대상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네. 관찰을 해야 돼요. 네. 저는 OCI 매도하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섹터 해갖고 뭐 얘기 좋지만 20만 원대 OCI는 실적 확인하고 다시 보자. 즉 13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뭐 예측치로는 뭐 22만 원도 간다, 25만 원도 간다 그러는데 제가 SK하이닉스 33,000원, 34,000원에서 100% 매도하고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를 이동하다는 비슷하게 지금 좋아 보이는 종목이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간 게 부합되고 더 갈 수 있는 목표를 높일 수 있는 실적에 부합되는 확인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OCI가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실적이 적자가 심화되거나 쇼크가 나오면 그동안 올랐던 거에 반 정도 내지 또 고점 대비 10 내지 15%는 순식간에 심지어는 하루 만에 8에서 10%씩 빠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변동성이 실적 노출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아주 좋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리 판단해 놓았는데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 보시죠. 3분기 실적 하액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거 확률적으로 미리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상은 OCI, 삼성 엔지니어링, 두산인프라코, 현대상선, 지역난방공사, LG패션, LG생명과학, SBS. 여기에서 실적이 악화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은 일단 매도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러고 나서 실적 진짜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대신 그러니까 LG패션도 매일 유업 LG패션 그동안 올랐어요. 근데 실적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면 일단 강할 때 50 내지 70% 팔아놓고 실적 확인하고 하고. 근데 반대로 SBS는 매도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러겠습니다. 왜?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쇼크 나왔다 하면 오히려 그때를 삼성 엔지니어링 순식간에 7만 원 깨갖고 급락해서 쇼크 나올 때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어 하면서 반등을 노리는 것 같이 이런 것들을 각각의 그동안의 실적이 나온 거에 주가가 미리 올랐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급락했는지 그때 시점에서 시장의 실적이 어떻게 반응되는지 또 실적 하회 가능성이 높은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선별화되고 슬림화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실적 하회 가능성 대상 종목들을 일단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은 팔아놓고 실적 불확실성 제거된 다음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는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 네. 상태고요. 현대로템 기업 공개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목해볼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에 주목해볼까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현대로템. 여러분들 현대로템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CNC 상장 모멘텀 에너지와 비슷하게 봅니다. 지금 기관들이 그쪽을 매수하기 위해서 오히려 현대차라든지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면서 자금 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특징도 나올 거 있습니다. 가장의 시장에 무서운 거는 더 좋은 더 좋은 종목이 들어왔을 때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고 현금화 만들어서 종목의 대체 가능성이 형성됐을 때가 가장 큰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로템 이것도 시장의 하나의 큰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공모하고 10월 30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 현대로템은 철도 관련주의 대장주인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철도 테마하면 우리가 보면 대ITI, 대OAL, 세명전기 뭐 이러한 삼연철강 저가 중소형주나 약간 좀 기업이 좀 뭐랄까요. 낮은 그러한 가치가 낮은 종목들밖에 없었는데 현대로템이라는 대장주가 하나 상장된다는 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정책 변수의 노이즈가 거의 다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제거됐다면 이제는 경제 지표 실적 재편 과정이 또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축에서 현대 로템의 상장 모멘텀에
앞으로 시장이 어떤 그림을 그려줄 건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도표를 한번 갖고 왔는데 현대 로템의 상장 일정이 10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대우증권이고 메릴린치, 도이치증권. 여러분들 요 메릴린치나 도이치증권이 이 IPO에서 상당히 끼가 있고 공격적인 대상입니다. 이제 공모가 돼서 이게 어떻게 또 시세가 붙고 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11월 달 중순에는 또 푸틴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이다라고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요거와 그다음에 유라시아 지금 우리 정부에서 유라시아 부분에 대한 물류, 철도 이거를 정책적으로 자주 얘기하시죠.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거.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를 보시면 기아차는 벌써 9월 중순부터 뭔가 이상 징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란 색깔이 기아차고요. 빨간 색깔이 현대차인데 3, 4분기 GDP 성장률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현대차가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고 기아차는 오히려 9월 추석 전에 꼭지치고 벌써 고점 대비 거의 10% 가까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62,000원을 생명선 잡은 이유는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4, 25일 날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 때 이 흘러내린 건 벌써 교체 수요를 대비하거나 실적이 눈높이보다 나쁘게 나올 걸 대비하는 매물이 벌써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현대 로템이 교체 매매로 대상이 된다면 이 주가는 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시장 맥을 읽는데 가장 중요하게 한번 포인트를 읽어보시고 이번 주말이 이거를 결정해 주는 하나의 맥점이니까 이 감각을 잘 이용하셔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 로템, 삼성생명 이후에 최대 공모 규모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네. 어떻게 반응하는지 현대차, 기아차 함께 연동돼서 살펴보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네, 무구 선생님께서 항상 경기 방어주 또 IT 섹터의 선순환, 중국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물줄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번 주도 그 전략은 유효한지와 SK하이닉스가 27,000원대 그렇게 매수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34,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더 관심이 가지는 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그거는 상대 수익률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네. 목표 잣대를 낮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사지 말고 갑자기 SK하이닉스가 1,000원에서 1,500원이 퉁 빠지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타는 타이밍을 좀 조절하시고 눌림목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 현상을 제가 LG전자 7만 원 깼을 때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사자. 이거는 애플 주가가 이제는 바닥 찍고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애플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삼성전자하고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오히려 애플에 납품하는 IT 핸드폰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24,000원대 그렇게 강조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초과 수익률보다 저는 24,000원대 LG 디스플레이가 SK하이닉스보다 두세 배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가 3만 원을 넘어가면 24,000원대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대 수익률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3만 원 넘길 것 같거든요. 그게 애플의 모멘텀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중국 내수주 또 치킨,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서 연말까지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나 이거를 이 맥도날드 주가 갖고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맥도날드 주가 보시면 제가 빨간 선을 그어드렸어요. 언제입니까? 금년도 4월 달에 꼭지를 찍었습니다. 4월 달에서 크게 빠지진 않지만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려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이때 시점에서는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는 급등했던 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맥도날드, 코카콜라, 월마트 주가들 보면 통계적으로 4월 달 꼭지 찍고 흘러내렸어요. 소비주들입니다. 이게 흘러내렸는데 이제 요게 저점 찍고 터닝해 주는가 보는 게 앞으로 시장의 가장 중요한 맥점이고 이걸 뭐하고 연동시키냐면 중국이 이제 분명히 11월 달에 3중 전에 정협에서 정책적으로 내수 시장 확대 전략이라든지 서부 대개발. 그래서 지금 중국 A 시장 매매하시는 분은 지금 철도주가 난리예요. 네. 거의 바닥에서 금년도에 더블 이상씩 막 급등해요. 이 모멘텀에서 우리는 철도주와 중국하고 연결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내수 시장 확대 전략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소비주들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형태를 보여주냐. 이거를 그동안 나빴던 주식이 이제는 터닝 포인트의 역발상 전략 나오냐를 농심, CJ 제일제당, 하이티진로 여기에서 찾아내자. 이쪽에서 먼저 선도주로 올라간 게 있습니다. 라겐나, 베이직하우스, 그 다음에 메일유업이 이쪽 섹터에서 먼저 올라갔거든요. 항상 군집 현상이라고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선도주가 나왔다. 그러면 선도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중심이 되는
그 농심이나 오리온이나 하이트 진로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맥도날드 주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선순환이 되는가를 11월 달 정협 때까지 체크해 주시면서 뭔가 터닝이 중국 내수, 경기 민감주가 조정하고 내수주로 수식증되는지 요것도 앞으로 실적 재편 과정에서 읽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요거를 또 강조해 드려서 이제 농심사자, CJ 제일제당사자, 그 다음에 하이트 진로사자 요렇게 전략을 또 체크해서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언제쯤 한꺼번에 또 빠져나갈지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요. 네. 원달러 환율 동향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또 네. 1,060원을 깨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1,070원 때 10원 단위 들어갈 때 3조에서 5조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근데 1,060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대우증권에서 또 좋은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죠. 그동안 외국인들의 그동안의 통계적 인계치를 보니까 1,200원에서 1,06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했지만 1,060원부터는 뭔가 매도로 스위치하는 통계적 데이터가 우리가 2009년 3월 이후로 통계적으로 잡힙니다라는 그러한 분석의 데이터입니다. 요번에도 이렇게 될지 다르게 될지 그거는 시장이 또 결정하겠지만 이런 분석의 맥점은 1,060원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장의 글로벌 로테이션의 투자 환경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 이 숙제가 반드시 환경을 만들어줘야 외국인 매수가 트렌드로 유지됩니다라고 해드렸죠. 이 데이터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파란 색깔이 유로화, 녹색이 원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엔화입니다. 원화, 엔화는 강세 우하향, 파란색 유로화는 강세 우상향. 이게 공식이 계속돼야 됩니다. 만약에 1,060원을 깨면 이 장은 시가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1등주로 계속 유도하면서 외국 매수 들어왔다는데 이게 1,060원에서 1,010원까지 치고 나가면 2,000에서 2,020까지 한번 흔들었다가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테니까 그 포인트도 큰 글로벌 로테이션이 유지되느냐 아니냐를 갖고 체크하시면서 원달러 동량은 톱다운 방식의 톱 그거를 환경이 무시하지 마시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거기서 종목 찾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그동안 현대차는 원화가 계속 강세되면 올라가겠지만 이게 터닝 포인트 잡으면 오히려 매도하가 다시 보고 내부적으로 종목 슬림화되는 장이니까 아까 어니 쇼크 피하고 눌림목 매매하고 실적이 오히려 서프라이즈 나오거나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역발상 전략에서 중국 내수 소비주들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이번 주를 대응하시고 24일, 25일 맥점을 잘 응용하셔서 거기에서 실적 발표에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환율과 연계해서 어떻게 가느냐가 대세를 결정하는 마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의 맥점을 찾는 중요한 말씀 참 많이 있었죠. 네, 오늘 장에는 2,050선을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현재는 0.1% 밀리면서 2,04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 선생님 오늘 장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래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환율 기준으로 네. 1,060원은 깨야 된다. 그 다음에 선물 기준으로는 272.5를 지지해야 된다. 이거 네. 깨면은 매도 압력이나 불확실 높여서 차익 실현 그리고 현대 로텀 에너지로 이동하는 기관들의 종목 교체 작업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 종목 지수로는 20-30포인트 흔들었다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걸 네. 오늘부터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하시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국 선생님, 토로스타주증권의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는 어떻게 열리고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을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중국의 3분기 GDP가 7.8%로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자 좀 상승하는 장세 보였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강보합권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18% 상승한 2197.70포인트의 장 시작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매수세가 소폭 유입되고 있지만 22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보았을 경우 실적 발표 시즌에 맞물려서 이러한 실적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발표한 9월까지의 국유기업의 총 순이익은 1조 7,66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따른 상승 기조가 좀 이끌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통계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움직임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집값 규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그 밑에 있는 대도시 밑에 있는 중소도시의 가격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집값 가격 변동성에 따른 새로운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3.2%로 발표가 난 이후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통계국에서는 중국의 목표 소비자 물가지수의 달성은 안정적일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목표 소비자 물가지수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중국들의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2200선을 돌파한 이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목요일 발표했을 중국의 그 HSBC PMI 지수가 10월 HSBC PMI 지수 발표가 결국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지표 발표에 따른 변동성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2200선 돌파 여부 확인하는 것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중국 상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박수권으로 본다면 어떻게 밴드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2200선에서의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만큼 2200선을 다시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2200선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2250선을 강하게 돌파할 만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만큼 11월에 있을 3중 전해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오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장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망과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월요일장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가 12월 전에는 없으며 아마도 내년 1분기쯤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분기쯤 양적 완화 축소가 이뤄질 것에 대비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와 미국 재정의 불확실성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구글의 주가가 12% 이상 뛰며 사상 처음으로 $1,000 선을 넘어서면서 미국 증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선 소식인데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14조 원의 벌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JP모건은 모기지 부실 판매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모두 13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미 법무부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050선을 돌파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37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의 최장기간 순매수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또 증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키워드 함께 해주실 분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4가지 키워드를 만나봤습니다. 이 가운데 연구원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2가지 정도만 꼽아볼까요? 네, 우선은 지난주 말에 이제 구글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미국 시장 마감 후에 구글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이 지금 4조 2천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36% 증가하면서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 보였고요. 우선 그 원인으로는 이제 구글 매출의 60% 이상 차지하는 이제 광고당 클릭 수가 전년 대비해서 26% 성장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이제 실적 호조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국내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ICT 생태계 육성책 정부에서 내놓고 있고 또 디바이스 출하 증가로 이제 성장 기대되는 종목들, 모바일 플랫폼은 이제 모바일 메신저 바탕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금요일날 가장 강세 보였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인이라는 이제 모바일 메신저가 가입자 수가 지금 2억 6천 명입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10억 명, 그리고 왓츠업이 4억 명, 카카오톡이 이제 1억 2천 명인 걸 감안했을 때 특히나 이제 네이버, 라인의 경우에 해외에서 좀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장에서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모바일 메신저 같은 게 게임이라든지 커머스 선물하기라든지 기업 마케팅 이런 부분과 접목해서 다양한 수익 모델, 수익성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네이버라든지 KTH, 나스미디어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구글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면 다음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상대적인 격차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하고 비교하시기보다는 네이버의 상승 원인은 지금 구글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약간 두 종목을 좀 개별적으로 다르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도 차별화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 구글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지금 37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 이어지는 부분일 건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12조 원 넘게 매수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장기적인 추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지수 상승 점진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의 소비라든지 제조업, 주택 관련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부진한 결과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향방 결정하는 특히 북미계 외국인들 순매수세는 이어질 수 있지만 순매수세의 속도 조절, 약간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럴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섹터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리스크 피하기 위해서는 화학, 건설, 좀 기계 업종도 이제 국내 기관들 순매수가 이어지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난 8월달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12조 이상 좀 순매수한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시장 이끌었던 거 보시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쪽 섹터들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좀 대비하시고자 약간 국내 기관들이 그동안에 매수해왔던 섹터, 화학이라든지 건설, 기계, 은행 섹터 위주로 지금 이런 업종들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들 순매수세가 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하셔가지고 이런 업종들 좀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외국인 매수세랑 같이 보셔야 될 게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는 동안에 원달러 환율 꾸준히 하락해서 1,060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시장 주가, 환율도 다 중요한 좀 시점의 박스권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50선, 박스권 고점 부근,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이제 1050원 선이 저점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의 단기 고점, 그리고 1060원 선, 1050원 선 아래에서는 외국인 순매도세가 과거 사례에서 이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우선 단기 고점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선 단기 저점 형성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 둔화와 환율 함께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에 관련된 예산안이라든지 부채한도 중액 협상 이제 전격 타결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사는 이제 주요 경제국의 이제 경제 지표 그리고 우리 시장의 3, 4분기 기업 실적 이런 펀더멘탈에 좀 요인이 맞춰질 것 같고요. 지금 우선 외국인 매수의 지속 여부에 좀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50선 박스권 돌파 안착 여부 같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업종들 이제 화학이라든지 조선 업종들 턴어라운드 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정시에 오히려 비중 확대 시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업종들 은행이라든지 건설 정유 지금 업종별로 지금 수익률 갭 축소 과정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 화학, 조선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 업종의 3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되는데 전반적인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우선 지금 관심 갖고 이제 볼 필요가 있는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은행 그리고 조선 이쪽으로 살펴본다면은 우선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핵심이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기관들 지금 수급 호조까지 이어지면서 과거의 은행주들 대대 상승기에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수년간 중에서 가장 어닝 시즌 중에 은행 업종들 무난한 실적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은행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고 좀 대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형 은행주 가운데서도 이익 개선 모멘텀이 가장 큰 하나금융, 우리금융 업종에 좀 주목하셔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이제 6년 만에 조선 5개사가 동시에 수주 목표 달성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 5개사의 3분기 실적도 대체적으로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미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수주 목표 달성이 거의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공업 종목 중에서는 이제 우선은 7% 마진율 정도 유지하고 있고 계속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드릴십 지금 7척 수주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역시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은행 자동차 실적 전망을 좋게 보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추천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관심 보고 있는 종목은 아까 업종별 지금 갭 줄이기, 수익률 차이 줄이기에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4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제 섬유, 의류 업종들, 한세실험, 신성통산, 대형중 종목들이 강세 보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연에 대한 좀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조에스틴, 듀엘 이런 여성 의류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 2010년도에 이제 중국 진출하면서 매년 10% 이상 높은 성장세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라든지 대전의 백화점 이런 양질의 부동산 자산이 있어서 임대 수익만 해도 연간 46억 원 안정적인 수익세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시장 이제 내일장 조정이 이어진다면은 2,850원 선 아래에서는 좀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천 종목으로 대연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텐 여기에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0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